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열심히 책 읽고 있어요, 친구들? 네. 어, 오늘부터 몇 개 시리즈로, 네. 세계사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곰브리치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친구들 혹시 이 책 읽어봤나요? 한 4학년 이상? 네, 4학년 이상 그리고 중1까지 네,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중1 정도. 어, 이 책은 예일대에서 선정한 네, 세계사 입문서라고 하고요. 물론 이게 서양사 위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쭉 한번 세계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세계사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이 책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요. 근데 보면 이 책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책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은 예일대 특별판이라고 해서 안에 사진이 네, 이렇게 네, 컬러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이 책 그대로 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예전 책은 그냥 안에 이런 종이질도 다르고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도서관에서 빌리든 아니면 직접 구매를 하든 곰브리치 세계사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은 선생님이 읽어주긴 할 건데 선생님 얼굴 빼고 이제 그 지면을 보면서 선생님이 읽어나가면서 줄도 치고 하는 모습을 직접 네,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소리내서 같이 읽고 중간중간 선생님이 또 질문도 해볼 거예요. 너무 깊은 질문은 아니지만 세계 역사 뭐 역사에도 충분히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다 밝혀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한 그 밝혀져 있는 것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면서 생각하면서 책 읽기 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책을 읽기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한번 곰브리치 세계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브리치 세계사 네, 차례를 보시면 40장까지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는 네, 이 책이 쓰여지기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할아버지 에르스트 곰브리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손자가 네,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옛적에부터 읽어볼게요. 모든 이야기는 옛날 옛적이란 말로 시작한다.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이야기도 옛날 옛적에 관한 것이다. 당신에게는 지금보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옛날에 당신은 선체로 손을 뻗어도 엄마 손에조차 닿기 어려울 만큼 작은 꼬마였다. 그때가 기억나는지. 당신이 원한다면 이야기 하나쯤은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옛적에 어린 꼬마가 살았어요. 그 꼬마가 바로 저랍니다. 그보다 더 먼 옛날 당신은 포대에 쌓인 아기였다. 그때는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엄마, 아빠도 먼 옛날에는 어린 꼬마였다.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건 훨씬 더 먼 옛날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나이가 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분들도 옛날 옛적에란 말을 들으며 살았다. 그분들보다 앞선 세대도 매한가지일 것이니 이처럼 모든 옛날 옛적의 앞에는 그보다 더 먼 옛날 옛적이 있게 마련이다. 혹시 마주 세운 두 개의 거울 가운데에 서본 적이 있는지, 그런 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양편 거울에는 무수히 많은 거울과 당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거울에 비친 거울들과 당신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며 어디서도 끝날 것 같지 않다. 당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거울들이 무한히 이어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옛날 옛적도 마찬가지이다.
옛날 옛적.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옛날 옛적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옛날 옛적이란 것에 과연 끝이 있을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당신은 아찔한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 앞에 또 다른 할아버지가 있었으리라는 것이 충분히 상상된다. 이처럼 먼 옛날 앞에는 늘 더 먼 옛날이 있고 그 과정은 두 개의 거울에 비친 상처럼 무한히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시작이 어딘지는 끝내 알 수 없다. 모든 시작 앞에는 언제나 다시금 옛날 옛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닥 없는 우물과도 같다. 그러한 우물을 내려다보려니 아찔함에 두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 우물 속에 불 붙인 종이를 떨어뜨려 보자. 불 붙은 종이는 주변의 우물 벽을 비추면서 천천히 아래로 떨어진다. 우물 속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 붙은 종이를 떨어뜨리면 천천히 내려가면서 그 불이 이제 옆을 다 비추겠죠. 불빛이 아직 보이나? 불빛은 점점 작아져 칠흑 같은 밤의 작은 별처럼 보이더니 끝내는 모습을 감춰버린다. 기억이란 것도 이와 비슷하다. 네. 우리는 과거를 비추는데 기억을 활용한다. 과거를 비추는데 기억을 활용한다. 아까 그 불붙은 종이를 떨어뜨려서 우물 안을 보듯이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본대요. 무슨 얘기인지 계속 볼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과거를 기억에 불러내고 다음은 어른들에게 질문하며 그 다음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편지를 찾아 읽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점점 더 먼 과거의 일을 알아낸다. 옛날 사람들이 남긴 글을 보관해 놓는 문서 보관소가 있다. 이곳에는 수백 년 전에 쓰인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다. 내가 그런 문서 보관소에서 읽은 어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엄마, 어제는 귀한 송로버섯을 먹었어요. 아들 빌헬름이. 이 아이는 400년 전 이탈리아의 왕자였다. 송로버섯은 아주 값비싼 음식이다. 이 어린 왕자의 모습은 우리 눈에 잠깐 보일 뿐이다. 우리가 던진 불이 점점 빠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여기 우물에 던진 불. 네. 1000년 전, 2000년 전, 5000년 전, 1만 년 전으로 당시에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편지를 쓸 줄 몰랐다. 2만 년 전, 5만 년 전으로 가보자. 그 당시 사람들도 옛날 옛적에란 말을 하며 살았다. 이때쯤 되면 우리 기억의 불빛은 아주 작아지고 결국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당신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인간이 아직 살지 않았던 까마득한 옛날로 말이다. 당신은 산의 모습도 오늘날과 달랐다. 많은 산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오랜 시간 빗물에 씻겨 지금처럼 낮아진 것이다. 또 당신은 없었다가 수백만 년을 두고 바다에서 서서히 솟아오른 산들도 있다. 산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지구상에는 이미 동물이 살았다. 이들은 오늘날의 동물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신화 속의 용처럼 생긴 거대한 동물이었던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이따금 이들의 뼈가 땅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빈의 자연사 박물관에는 디플로도쿠스라는 동물의 뼈가 전시되어 있다. 디플로도쿠스는 이름도 묘하지만 생긴 모습은 더욱 놀라운 동물이다. 키는 높다란 나무만 하고 꼬리 길이는 축구장 절반 정도여서 보통 크기의 전시장에는 전시할 수가 없다. 이처럼 거대한 도마뱀이 태고의 숲속을 걸어가면 지진이라도 난 듯 땅이 흔들리고 나무가 쓰러졌을 것이다. 이런 거대한 도마뱀을 공룡이라 부른다. 근데 공룡에 대한 얘기는 여러 책들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네, 두 번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란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주 깊은 구덩이를 판 적이 있다. 이때 땅속 깊은 곳에서 뼈 하나가 발견되었다. 사람의 아래턱뼈였다. 그러나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의 뼈는 아니었다. 뼈는 아주 단단했고 거기 붙어있는 이빨도 이만저만 튼튼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턱뼈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씹는 힘도 대단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처럼 깊은 땅속에 묻혔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네안데르탈이라는 곳에서도 두개골이 하나 발견되었다. 사람의 두개골이었다.
징그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두개골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요즘 사람들의 두개골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다. 눈썹 위쪽이 불룩 튀어나와 있어서 이마라 할 만한 부위가 거의 없었다. 사람의 생각은 이마 뒤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마가 없었다면 생각하는 능력도 부족했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의 우리보다는 생각하는 능력이 뒤떨어졌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보다 깨무는 힘은 훨씬 뛰어나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래전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이 두개골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생각은 얼마 전까지도 받아들여졌다. 네, 여기 두개골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까까지도 다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턱뼈가 얼만큼 발달했느냐, 이빨, 치아 상태 뭐 이런 걸로. 네. 이 대목에서 당신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잠깐, 이건 앞서 약속한 것과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에 관해 밝혀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점점 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도 어린이 되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그에 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네, 이때는 기록을 안 했죠.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왜 기록이 없을까요? 또 기억이란 것이 그렇게 멀리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쓰고 얼마간 세월이 흐른 이제 나는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앞서 말한 내용 중 몇 가지는 아주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예측은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최초의 인간들이 언제 살았는지에 관해 실제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자연과학자들이 거둔 성과 덕분인데 이들에 따르면 많은 물질, 예컨대 나무나 식물 섬유, 화산암 등은 속도는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어떤 물질이 언제 생성되었는지 것인지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인류의 자취를 열심히 탐색하고 발굴했으며 무엇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또 다른 뼈들을 찾아냈다. 이 뼈들은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된 아래턱뼈와 비슷한 시기의 것이거나 어쩌면 더 오래된 것들이다. 이것들 역시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두뇌가 작았던 우리 선조의 뼈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200만 년 전에 돌멩이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 발견한 두개골 중 하나는 700만 년 전쯤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약 1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했으며 거의 7만 년 동안 살았다. 이들은 이마가 툭 튀어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현대인보다 그다지 작지 않은 뇌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의 생각은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 인류와 가장 유사한 선조는 3만 년 전쯤이어야 등장했다. 네, 이렇게 내용을 더 붙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개정판에 더 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정확한 연대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대략 추측만 한다면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맞다. 이 모든 것은 역사 이전의 일이다. 이건 왜 역사 이전의 일일까요? 이것도 역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시대를 선사시대라 부른다. 이렇게 역사 이전의 일,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그 이전 시대, 그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적의 일이었는지 아주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시작이 어느 정도였을 거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언제가 처음인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없고, 그때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언제적의 일이었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흔히 원시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에 관해서 몇 가지로는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역사시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뉘는데 역사시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갖고 있었다. 즉 원시는 옷을 입고 집을 지었으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네, 옷 입고 집도 있고 도구도 사용하였다. 물론 지금의 옷과 지금의 집과 지금의 도구를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 당시의 옷, 그 당시의 집, 어떤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쟁기로 땅을 갈고 곡식으로 빵을 만들었으며 우유를 짜 마셨다. 양털도 깎았다. 또한 이들은 개를 키워 사냥에 데리고 다니거나 친구로 삼았으며 활을 쏘고 투구와 방패로 몸을 방어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분명 시초가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임이 분명하다. 생각할수록 흥미진진한 일이 아닌가? 언젠가 한 원시인이 들짐승 고기를 불에 구우면 훨씬 연해져서 씹기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그전에는 생고기를 먹었던 거죠. 근데 불을 발견했어요. 불. 그 원시는 혹시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건 모르죠. 또 언젠가 한 원시인은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불을 피운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불을 피우는 것이 뭐 그리 어렵냐고? 하지만 성냥으로 피우는 것과는 다르다. 당시에는 성냥이 없었으니 말이다. 당시 방법은 나무 토막 2개를 한참 비벼 열을 내서 불을 피우는 것이다. 실제로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것이다. 네, 요즘은 TV에서 그런 야생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불 피우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불이라는 존재를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보통은 불을 처음 발견한 게 이제 자연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번개가 치거나 그러면서 이제 산에 불이 나고 그 불숲에 있던 동물들이 구워져 있는 동물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먹어봤더니 맛있네. 그리고는 이제 그 잔불이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계속 불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불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여기 읽었군요. 또한 이런 저런 도구를 발명한 원시인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도구란 걸 알지 못한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네. 최초의 도구는 그냥 나뭇가지나 돌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돌을 다듬어 뾰족한 망치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네, 도구를 사용하는 건 오직 인간뿐이다의 친구들 동의하나요? 아주 IQ가 좋은 동물들 중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몇몇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거를 이제 창의적으로 더 개발하진 않아요. 그냥 먹이에 이렇게 도구를 사람처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까지. 근데 사람은 무한히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죠. 돌멩이를 깨서 뾰족하게 만든 망치들도 땅속에서 많이 발견된다. 당시의 도구는 모두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석기시대, 많이 들어봤죠? 석기시대. 이 석기시대는 한자말로 되어 있는데 돌로 도구를 사용했던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선사시대인데 선사시대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석기시대. 네. 당시 사람들은 아직 집을 지을 줄 몰랐다. 그러니 생활이 참 불편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추운 날이 잦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운 날도 많았기 때문이다. 네, 지금처럼 우리가 막 롱패딩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추웠겠죠. 물론 동물의 가죽옷을 입고는 있었겠지만 제대로 된 방한복은 아니었겠죠. 겨울은 지금보다 더 길고 여름은 더 짧았다. 깊은 골짜기에 쌓인 눈은 1년 내내 녹지 않았으며 거대한 빙하는 평지 깊숙이까지 밀려와 있었다. 이 초기 석기시대, 즉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빙하기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이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이전에 앞으로 이렇게 눈이 내리거나 추워질 거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원시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추위에 시달리던 원시인들은 조금이나마 찬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동굴을 발견하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시인들은 혈거인,
동굴에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혈거인이라고 옮겨놨네요. 물론 이들은 늘 동굴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혈거인들이 또 어떤 것을 발명했는지 아는가? 잘 모르겠다고. 바로 언어이다. 네, 이 언어는 지금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말이다. 동물도 아픈 소리를 지르고 위험이 닥치면 경고의 소리를 낼 줄 안다. 하지만 동물의 소리는 언어가 아니다. 언어는 인간만이 사용한다. 동굴에 살던 원시인은 언어를 사용한 최초의 존재였다. 네, 그러니까 소리 언어. 언어에는 소리가 있고 또 그 글자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소리를 말하는 거죠. 소리. 이 사람들의 멋진 발명품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원시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도 할 줄 알았다. 네, 그림 조각.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네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이런 토기를 만들었었네. 알 수 있고 아까 앞에서 본 동굴 벽화 를 보고 이 시대 이렇게 동굴에 동물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의 어느 화가 이거 안 읽은 것 같은데 이들이 동굴벽에 그리거나 새긴 그림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남아있다. 현대의 어느 화가도 그보다 멋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게 장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만의 일기였을 수도 있죠. 그림 일기. 네, 오늘 뭐 어떤 일을 했고 막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걸 왜 남겼을까도 한번 친구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 중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는 동물들의 그림도 있다. 그만큼 오래전의 그림이라는 얘기다. 온몸이 긴 털로 덮이고 송곳니가 굽은 커다란 코끼리인 매머드 외에도 빙하 시대의 다른 많은 동물들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시인은 왜 동물들을 동굴벽에 그린 것일까? 네, 이런 질문이 나오죠. 동굴을 예쁘게 장식하려고 하지만 동굴 안은 아주 깜깜했다. 확실치는 않지만 마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시인들은 동물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그 동물이 많이 나타난다고 믿었던 것이다. 당나귀도 부르면 온다는 말이 있다. 네, 우리 속담에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랑 비슷한 속담이라고 하네요. 원신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꼭 이 동물을 잡아야 했다. 그러니 마법이라도 부려 이 동물을 사냥하고 싶었을 것이다. 정말로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런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선생님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고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마법적인 것도 있지만 이때는 이제 동물을 잡아서 수렵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른들이 밖에 남자 어른들이 나가서 수렵을 했을 거예요. 했다고 생각해요. 힘도 있고. 여자들은 이제 채집을 하는 거죠. 그 동굴 근처에 과일이나 뭔가 풀이나 이런 거를 뜯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근데 이 아빠가 낮에 보고 온 동물들을 막 밤에 와서 알려주는 거죠. 아주 깜깜하긴 하지만 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밤에 그런 얘기들을 막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며 오늘 만난 동물들이 이런 동물들이었어. 이렇게 동굴에서 보여주는 그림책 같은 아이들한테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고 네,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냥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고 하고 또 뭐 그 고래 그림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아이들은 직접 그거를 쉽게 보지는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지 않았을까, 가족들과 나누지 않았을까. 네, 너무 로맨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